제가 하고 있는 전략들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볼게요. 사실 요 안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숨어 있거든요. 오래 가져갔을 때 수혜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반짝 오르고 나면 또 금방 또 하락세가 빨리 오기 때문에 배트를 짧게 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집을 바로 팔면 좋을지, 전세를 한 바퀴 더 돌리고 팔지, 정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혹시 이런 고민들 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보고 결정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을 제가 매월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개인 질문들 정말 많이 받고 또 답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마다 빠지지 않고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질문입니다. 랭구님, 땡땡 지역에 전세 준 아파트가 있습니다. 내년 봄이 되면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곳은 아직 회복을 많이 못했는데요. 전세를 한 바퀴 더 주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만기가 왔을 때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는 게 나을까요? 결국은 매도 타이밍, 매도 시기에 대한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유사한 고민들이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는 건 기술인데 파는 건 예술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는 건 딱 타이밍 보고 들어가서 살 수 있는데 파는 건 정말로 우리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그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사고 나서 보유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 그러면 되게 불안해하세요. 그냥 많이 오르면 행복해할 것 같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제 슬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시세 차익 남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전세 만기가 올 때마다 팔아야 되나? 그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만기만 돌아오면 팔아야 되나? 그런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고 나서 또 몇 개월 동안, 수개월 동안 안 오르면 내가 잘못 샀나? 빨리 팔아버려야 되나? 또 이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기준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 거죠. 그건 전부 다 매도에 대한 어떤 시기, 타이밍과 관련된 고민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결정하는 방식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매도 전략은 처음부터 안 판다는 생각으로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거를 사고 실제 오래 보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세 만기가 도래하든 시세가 조금 천천히 올라가든 또 너무 좀 한번 급등을 했다 하더라도 그냥 느긋한 거죠. 팔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이 매도 전략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실은 처음 살 때부터 이미 저는 결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걸 영원히 안 팝니까? 그건 아니죠. 이렇게 샀던 부동산도 때가 되면 파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지금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괜찮은 것을 발견하고 이거는 무조건 갈아타야 되는데? 라는 확신이 드는 경우 그 경우는 기존 거를 매도해도 괜찮다. 이 경우에만 판다는 거죠. 이 전략에서는. 근데 이제 만약에 갈아타기를 하려면 더 좋은 곳으로 살려면 결국은 내 돈을 좀 더 보태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확보한 돈이 되게 작거나 아니면 이걸 팔고 더 괜찮은 곳이 어딘가는 있겠지만 아직은 물음표다. 그러면 이거를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냥 가져가는 거죠. 기존 물건을. 이걸 가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돈의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차원이 큰 거죠. 왜? 돈의 가치가 자꾸 시간이 지나면 하락하니까요.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가는 거죠. 두 번째 전략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전략은 철저하게 매도하기 전에 내가 매수를 하면서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되겠다. 기간을 결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기 전부터. 뭔가 이유가 있겠죠. 자, 어떨 때 이렇게 기간을 정하고 들어가느냐. 자금 계획이 특정 시기에 내가 뭔가 이때는 돈이 필요해. 무조건 이때는 돈을 회수를 해야 돼. 그런 사정들이 있겠죠. 이제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매매하기 전에 결정을 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3년 뒤에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 시점을 감안하고 그 전 2년부터 3년 사이 그때 매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사두면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오르면 그때 가서 언제 팔지 뭐 고민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가는 내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워낙 많습니다. 그러면 매도 타이밍이 다 꼬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가 매수하기 전에 보유 기간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가면 좋겠죠. 근데 이제 딱 누군가는 저는 3년 뒤에 큰 돈 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그냥 사두면 사실 뭐 큰 일이 없기 때문에 더 가져가도 되는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전략 2번이 아니라 전략 1번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 경우를 더 볼까요? 매도 전략을 수립할 때 여러분들이 기준이 너무 없을 수 있잖아요. 그 경우는 조금 수치화된 기준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매도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전략들 몇 가지를 좀 소개시켜 볼게요. 사실 요 안에 여러 가지 전략들이 숨어 있거든요. 야구 방망이 아세요? 투자를 하다 보면 뭐 배트를 짧게 잡아라. 그래야 안타를 치고 나가지. 항상 홈런만 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투자에 있어서도 보유 기간을 야구 방망이를 짧게 제치고 뭐 1년, 2년만 가져갈 거냐 아니면 길게 5년, 10년 가져갈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강구를 해야 되는데 그때 저는 이제 어떤 기준을 갖고 있냐면 아파트 가격이 얼마냐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냐 5천만 원짜리냐 평당 1억 이상이냐 이걸 가지고 그냥 보유기간을 세트로 이렇게 쫙 구상하는 거예요. 아 평당 1,000만 원 이하는 보유기간이 길면 안 된다. 그리고 평당 금액이 굉장히 비싼 것들은 한번 사면 길게 가져가야 된다.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리고 꼭 이게 평당 1,000이라고 해서 1년이고 2,000이라고 해서 2년 그런 개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1배수인데 여기서 내 기준에 따라 이거를 곱하기 2배수, 3배수 하면 평당 1,000만 원짜리는 2년 또는 3년 이런 식으로 5천은 5년일 수도 있지만 10년, 15년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만의 배수를 조금 정해가지고 가져가는 전략 좀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 전략이 중요하냐면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연평균 상승률 자체가 조금 낮습니다. 평당 1,000만 원 이하가 되면 연평균 상승률이 10년 동안 3% 이하가 되는 경우도 워낙 많기 때문에 오래 가져갔을 때 수혜를 보기가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한번 반짝 오르고 나면 또 금방 또 하락세가 빨리 오기 때문에 배트를 짧게 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정리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원칙은 아니지만 이 금액에 따른 보유기간으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셔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전략은 수익률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수익률. 이 수익률은 뭘까요?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 실제 수익률이 어떠냐. 내가 예를 들어서 투자금을 한 1억 정도 넣어가지고 뭐 하나 샀는데 이게 1년 지나가지고 1억이 올랐어.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익률을 몇 프로로 잡을 거냐. 내가 만약에 처음부터 이 부동산은 수익률 한 50% 정도 되면 팔아야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 기준이 달성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사실은 언제든지 매도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조금 무시하고 그냥 내가 1억 넣었으면 언젠가 1억은 벌었을 때 나 나올 거야. 이제 이런 전략이 보유 기간을 조금 무시하고 하는 전략이고요. 그게 아니라 기간을 고려하는 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내가 뭐 4년 동안 보유했을 때 수익률이 몇 프로 나와야 돼. 그게 이제 달성되면 그때부터 매도 타이밍인 거고 아니면 또 더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투자한 실투자금 대비 수익률에 따른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그때부터 매도 시기를 결정해 나가는 방식. 이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과거에 저도 이제 좀 소액으로 투자했던 것들은 그래 뭐 3천만 원 투자했는데 3천만 원 오르면 그래 이 정도면 충분하다. 더 욕심 부리지 말자. 이제 보내주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보내준 적도 있었거든요. 나쁜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매도 전략 중에 하나는 이거는 나의 어떤 목표치가 아니라 되게 현실적인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그러니까 상승률 기반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가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파트마다 특히 부동산마다 연평균 상승률은 다 다릅니다. 지방에 있는 A 아파트, 뭐 경기도에 있는 B 아파트, 서울에 있는 C 아파트 이렇게 있을 때 그 금액대가 다 다르잖아요. 금액대가 다른데 평당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평균 상승률이 높습니다.
평당 500만 원 하는 아파트랑 평당 5천만 원 하는 아파트랑 수의 크기가 너무 다르겠죠. 그래서 과거 한 10년 이상 된 아파트를 클릭해보면 연평균 상승률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연평균 상승률을 일단 그 아파트별로 일단은 확인을 하고 그 아파트의 연평균 상승률이 5%다. 그럼 내가 앞으로 이 아파트를 보유를 할 때 내가 만약에 5년 정도 보유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5% 정도 오르면 그 아파트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만큼 상승을 다 한 겁니다. 그때까지 가져가다가 그 정도 달성되면 팔아도 이제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샀는데 연평균 상승률이 5%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계속 3%야. 그럼 둘 중 하나예요. 이 부동산은 진짜 오르지 못할 아파트이거나 내가 잘못 선택했거나 그게 아니라면 시기적으로 아직 상승할 시기가 아니라서 계속 눌림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게 빨리 잘못 들어간 걸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은 가만히 이렇게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또다시 이 정도 상승률이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걸 보고 내가 팔지 말지 이렇게 고민을 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연평균 상승률이 높은 아파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 정도 상승률이면 더 가져가도 되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또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매도 시기를 결정해 나가는 거죠. 이걸 알면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2년 보유하면 정확하게 얼마나 더 올라가 있을지 5년을 보유하면 얼마나 더 올라가 있을지 내가 매입한 금액이 만약에 3억이다. 근데 만약에 5% 올라간다. 연간 그러면은 3천에 5%니까 1,500만 원씩 올라가는구나. 내가 전세 한 바퀴 더 돌리면 3천 정도 더 오른 거구나. 3천 정도 더 수익을 보고 2년 뒤에 파는 게 좋을까? 지금 파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정확한 금액을 가지고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한번 예시를 볼까요? 방금은 이론인 거고 예시를 적용해 보면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2019년 1월 달에 누군가가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아이파크라는 아파트를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때부터 또 타이밍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요 시기에 시세가 얼마 정도 했냐면 대략 한 15억 정도 했습니다. 평당 금액으로 4,500만 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2년을 보유했는데 시세 차익을 많이 벌었어요. 사실은 많이 벌었는데 한 번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 2년을 더 가져가는 게 좋을까? 4년 더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그냥 매도해버릴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 내가 만약에 더 좋은 것을 갈아타기 위한 매도라면 제가 앞에 뭐라고 했죠? 언제든지 괜찮다고 했죠. 이거보다 더 괜찮은 걸 찾았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없으면 이걸 더 가져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평당 4,500만 원 이상이잖아요. 이게 수요가 정말 많은 아파트라는 거예요. 450이 아니라 4,500 이상이잖아요. 이 시점에. 자, 그렇다면 앞에 제가 그 또 기준에 따르면 최소 4년, 또 누군가에게는 여기서 2배수, 3배수 하다 보면 뭐 8년 이상 될 수도 있거든요. 최소 이런 정도의 아파트는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런 또 전략을 가지고 또 매도 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또 체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당연히 그 내가 투자한 거 대비 뭐 수익률도 체크해 봐야 되겠지만 그거보다는 절대적인 수치, 상승률을 가지고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게 너무 고평가된 건 아니야? 어떤 고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예시를 한번 보자고요. 예시를 들면 조금 더 명쾌할 수 있습니다. 자, 투자 기준은 한 가지가 아니라 사실 복합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매도 타임에 대한 기준을요. 지금 보면 2019년 1월 달에 강동구 고덕동에 있는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 33평을 누군가가 매수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 사람은 이 아파트를 한 2년 정도 보유했어요. 예전에 한 요때 샀는데 이게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자, 2년 동안. 그래서 15억이 됐고 평당 4,500입니다. 2년을 보유했으니까 그냥 파는 게 맞을까? 아니야. 뭐 더 좋으면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이거 가지고 막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기준.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거라면 제가 오케이라고 적었어요. 정말 이 아파트보다 입지도 더 괜찮고 수요도 많고 누가 봐도 가격도 나름대로 조금 고평가되어 있지 않다면 오케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아파트의 가치를 좀 봐야 되는데 평당 지금 4,500만 원짜리 아파트잖아요. 이 정도 아파트면 정말 수요가 많은 아파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평당 뭐 1,000만 원 이하도 아니고 이 정도면
최소 4년 이상, 뭐 길게는 본인이 생각하는 그 배수에 따라서 곱하기 2배 하면은 뭐 8년 이상 가져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져가도 무방한 아파트 중에 하나인 거예요. 길게 가져가더라도 업다운이 있겠지만 결국은 길게 가져갈수록 또다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평당 1,000만 원 이하짜리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제자리 걸음이 되거든요. 근데 좋은 아파트들은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수요가 많은 아파트가 그렇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처음에 투자했던 금액 대비 수익률을 가지고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괜찮은 건 절대적인 가격이 혹여나 너무 단기간 고평가된 건 아닌지 그것들을 체크할 때는 연평균 상승률을 가지고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아파트의 과거 한 15년 1월 달부터 시세를 보면 한 6억 5천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팔려고 고민하고 있는데 15억이 됐다는 거죠. 6억 5천짜리가 불과 몇 년 만에 15억이 됐다. 얼마가 오른 거죠? 정확하게 8억 5천이 더 오른 거죠. 기존 가격보다 더 많이 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15년 1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말까지 딱 6년이 걸립니다. 근데 8억이 올랐기 때문에 상승률은 130% 상승률이고요. 연평균으로 하면 6으로 나누면 21.6%가 됩니다. 연평균으로 20% 이상 오르는 게 과연 이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제가 예전에 썼던 책에도 보면 5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 자체가 150%, 1.5배 이상 올랐으면 그때부터 조금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런 내용을 써놨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연평균 10% 이상 올라가면 좀 주의하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아파트 평당가마다 상승률은 다 다르지만 이 정도면 한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20%가 넘는 거는 너무 과하거든요. 그 과하다는 말은 언젠가 한번 뭔가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계속 보유할지 말지를 결정해 나가면 매도 타임을 잡는데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좀 볼까요? 실제 이제 멤버십에서 이제 누군가가 물어봤던 아파트입니다. 뭐 이런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내년 봄이 되면 전세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지금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쯤 합니까? 하고 봤더니 한 3억 3천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워낙 연식이 새 아파트다 보니까 과거 10년치 상승률을, 연평균 상승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최근 시세만 가지고 조금 계산을 해본 건데 과거에 입주하기 전에는 분양권이니까 이 시세를 믿을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입주하고 나서 요때부터 이제 이 아파트 시세다라고 보면 그 당시에 2억 5천 정도 했던 게 시간이 지나서 8천만 원 정도가 올랐다. 자, 8천이 올랐는데 상승률로 따지면 2억 5천에서 8천이니까 32%가 오른 거고요. 연평균으로 따지면 요 기간 동안 얼마죠? 대략 한 5년하고도 조금 넘는 기간이네요. 그 기간 동안 연평균 5.8% 정도 올랐다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작게 오르죠? 왜냐하면 아파트 평당가가 이 아파트는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파트고 앞에 예시는 4,500만 원짜리잖아요. 그게 당연히 연평균 상승률 차이 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그랬을 때 자 이 아파트를 만약에 지금 가격에 팔 거냐 3억 3천에 아니면 더 가져갈 거냐 2년을 더 돌리면 얼마나 더 오를까 예상해보기로 연평균 5.8이 되면 2년이면은 한 11점 몇 프로 오르겠네요. 그러면 3억 3천에 11% 하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는 더 오를 수 있겠군요.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내가 가져가면서 그만큼 이제 인플레이션 올라가는 것만큼 가져갈 거냐 말 거냐 그걸 가지고 결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묶여있는 돈이 얼마냐 그럼 이제 수익률도 나오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하나만 더 볼까요? 좀 입지 좋은 아파트 하나 좀 더 가져와 봤습니다. 판교동에 판교원 5단지 푸르지오 이런 건 연식이 이제 좀 됐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런 아파트들도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시세 변화를 좀 체크해 보면 상승률이 88% 그리고 지금 한 7년 정도 기간 동안 연평균 상승률이 12.6%입니다. 역시 평당 금액 자체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4천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이 정도 상승률이 나오는구나. 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 아파트를 지금 갖고 있는데 지금 파는 게 좋을까? 2년 뒤 파는 게 좋을까? 이 사람은 팔지 않고 2년을 더 가져가면 아무리 못해도 연간 10% 이상씩 오를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15억짜리다. 그러면은 매년 1억 5천씩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파트가 물가 이상으로 많이 오른다는 게 아니라 평당 1,000만 원짜리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적게 오릅니다.
적금 이자보다도 더 적게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평균을 어디에 둘 거냐. 지금 이거는 굉장히 비싼 아파트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그러니까 평균보다 2배, 3배 더 비싸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해 보면서 보유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 생각하면서 가져가는 겁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강남에 꼬마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매가가 150억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강남에는 뭐 평당 1억, 2억 뭐 이런 거 많으니까 그게 그렇게 과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1년 또는 뭐 2년 지났을 때 1, 2억 그거 오를 거라고 보고 그걸 가져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그런 건물들도 대체적으로 연평균 10% 이상씩 다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뭐 부자들이 건물들 가져가면서 자녀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월세 수익률 2% 이런 것들을 전혀 그냥 따지지 않고 보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항상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실 텐데요.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격 특히 평당가에 따라 상승률은 다르다는 것. 그래서 200억짜리 꼬마 빌딩이 1년 뒤에 1억이 오르는 것, 20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오르는 것, 2억짜리 아파트가 1억이 오르는 것. 어떤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데요. 어떤 것은 망상에 가까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파트의 입지, 그리고 가치, 좀 더 숫자로 얘기하면 평당가, 가 얼마냐에 따라 그에 따른 상승은 다르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더 체크하고 그에 따라 매도 타이밍을 결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렸으면 팔아야지. 아니 안 올랐으니까 팔아야지. 아니, 많이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팔아야지가 아니라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검증해 가면서 팔지 말지를 결정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을 언제 어디에 사야 될지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랭군의 제 시그니처 강의죠. 물고기 잡는 법 강의가 오프라인으로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서 실전 수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거의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이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제가 댓글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